정부에서 지원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강원도 배분 금액이 내년까지 2,46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삼척농협이 삼척 해변 인근에 하나로마트를 짓기 위해 수십억 원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원도 내 많은 시장 군수들이 친일 행적을 했지만 후세인 공적만 알려져 추앙받고 있어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의 여름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누적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강릉 968명, 속초 319명, 동해 285명, 삼척 188명, 태백 110명 등 모두 5,176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3만 806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중등증 이상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57.9%까지 올랐고 특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6%로 치솟았습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의 강원도 배정 금액이 2,46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통보한 도내 12개 인구 감소 지역과 4개 관심 지역에 대한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2개년 배분 금액은 강원도 광역계정 603억 원, 시군 기초계정 1,862억 원 등 모두 2,46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총 배분 금액의 14.2%를 차지해 시군별 평균 배분액 대비 40억 원가량 더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확정된 금액에 따라 투자 계획서를 조정 변경해 오는 22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광역지자체 25%, 기초지자체 75% 지원합니다. 삼척농협이 삼척해변 인근에 하나로마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이 마트 설립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농협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협 측은 절차에 따라 문제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삼척농협이 마트를 짓기 위해 지난 2019년 모두 45억 원가량을 들여 전체 8필지 5,800제곱미터 면적을 구입했습니다. 삼척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조합장이 농협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경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척농협이 2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협법과 삼척농협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사회는 열었지만 정확한 토지 위치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2019년 7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7월 25일에는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일주일 만인 2019년 8월 1일까지 사업 부지 8필지 가운데 7필지를 사들인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지 구입을 위한 사전 작업을 모두 마친 뒤 형식적으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구입하면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2억 이상 우리가 이제 지출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이사들인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전 이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현 이사인데도 전부 다 승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봤느냐, 감정평가한 확인서를 좀 보자 이런 상임선에 질문을 하니까 평가를 안 했다 그래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3,500명 조합원들 이거 알기를 우습게 하고 우리. 이에 대해 삼척농협 측은 이사회 당시 토지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것은 토지 가격 상승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계약 작업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에 필요한 전체 필지를 구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감정평가를 거칠 경우 농협의 토지 구입 시도가 외부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변 토지 시세 등을 검토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입니다. 개별적으로 필지를 갖다가 지정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총회가 열렸었고 이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한적이지만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공방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친일파 출신 강원도지사와 6.25 전쟁 때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주범이었던 강릉시장이 강원도와 강릉시의 무관심 속에 과거 잘못된 행태가 감춰지고 있는 실태를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단 강원도지사와 강릉시장만의 일일까요?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40년 5월 4일자 조선일보. 당시 속초 면장 박상희의 축사가 실렸습니다. 조선 병합 이후 30주년을 맞아 천황의 은혜로 발전을 이루게 돼 반도의 민중으로서 감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설이 당시 속초 면장 박상희의 이름으로 실렸습니다. 박상희가 친일 행정가이자 황국 신민정책의 대변자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인데 속초의 관문 설악 해맞이 공원엔 이 박상희 초대 속초 읍장을 기리는 비 2기가 서 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큰 추모비에 이 비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 수많은 속초 시민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비의 건립일은 30년 전인 1992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고성군청 부근에는 특별히 큰 공적이 있었던 역대 군수들을 기리는 비석 18기가 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 1908년부터 한일 강제 병합이 있었던 1911년까지 당시 간성군수를 지낸 이면익의 비도 있습니다. 고성문화원의 연구 결과 군수 20 면익 영세 불망비라고 적혀 있고 건립 연대는 1909년 3월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는 이면익이 1859년생으로 1909년 사립 수성학교를 세우는 등 많은 공을 세웠지만 1928년 쇼와 천황 즉위 기념 대례 기념장을 받은 친일파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은 다음 달부터 2,200만 원을 들여 이 18기의 비석을 보존 처리하고 안내판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군수로서의 공적과 친일파로서의 과오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로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일제강점기에 협조를 해준 건 사실이고요. 그 업적과 과거 이후에 한일 합방 이후에 어떤 일을 같이 봐야 된다. 우리 지역의 많은 근현대사 인물들이 친일 행적 같은 과오는 감춰지고 그들의 공적만 일방적으로 부각된 채 후세로부터 추앙받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누적 피서객이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인 어제까지 동해안 83개 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피서객은 623만 9,3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6만 9,748명보다 36.5%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성 190만 2천여 명, 강릉 139만 3천여 명, 속초 80만 8천여 명, 동해 80만 7천여 명, 삼척 61만 7천여 명, 양양 51만 6천여 명입니다. 올여름 해수욕장은 강릉 동해 등 5개 시군은 21일까지, 속초시는 28일까지 운영합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 결정되는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마지막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오는 18일까지 국토부 관계자들과 함께 호주 출장에 나서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대표들을 만나 ITS 개최지로 강릉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지는 다음 달 17일 미국 LA에서 결정되며 지난달에는 강릉에서 개최도시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강릉시는 중소관광도시에서의 ITS 총회 개최를 유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개최지로 결정되면 국도 7호선 확장과 컨벤션 센터 건립 등 행사 준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동해 망상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됩니다. 동해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망상 컨벤션 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과 대책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민간 투자사가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면 2024년까지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척에 굴다리 높이 제한 시설이 추락해 한 명이 다치고 차량 통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삼척시 정상동의 굴다리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의 높이 제한 시설이 크레인 차량 끝부분에 걸리면서 뒤따르던 1톤 트럭 위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차단 시설이 추락하면서 굴다리 양방향 통행이 통제된 상태에서 차단 시설 해체와 이동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특별 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21명의 생계형 어업인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생계형 위반 행위로 어업면허나 허가어업, 양식업 면허 등의 경고 정지 처분을 받은 도내 어업인 21명의 기록이 삭제돼 가중처벌을 받지 않고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연말 단행한 특별사면에서는 도내 어업인 8명이 사면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